2장 퍼셉트론 끝났고요. 3장 신경망 시작하겠습니다. 퍼셉트론 복습을 해볼게요. 전기신호 X1, X2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퍼셉트론은 생물학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모방해서 만들었어요. 생물학적인 뉴럴 네트워크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시냅스라는 게 있었죠. 들어오는 이 전기 신호를 덴드라이트에서 받아주는데 그 들어오는 엑슨과 그 덴드라이트 사이에 시냅스 간극이라는 게 있어서 이 시냅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기 신호의 세기를 재조정을 했었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요 웨이트에 해당이 되죠. 웨이트를 들어오는 전기 신호 X1에다가 W1을 곱하고 들어오는 전기 신호 X2에다가 W2를 곱해요. 이 웨이트가 크다는 얘기는 신호를 증폭한다는 얘기고, 웨이트가 작다는 얘기는 들어오는 전기 신호를 감쇄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생물학적인 뉴럴 네트워크가 전기 신호를 전달할 때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온 뉴런으로 전기 신호를 그냥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엑슨을 타고 그냥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전위가 일정 수준이 돼야만 이렇게 전달이 되고, 넘지 않으면 신호 전달이 이렇게 죽어버린다고 했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임계값 세타죠. 스레드홀드 세타인데, 이 임계값을 넘지 못하면 그 신호 전달이 안 되고, 임계값을 넘으면 1로 신호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코드를 구현할 때 이제 요걸로 구현을 안 하고 이게 이 임계값 세타를 넘겼죠. 세타를 넘겨서 이렇게 마이너스 넘어가면 이제 마이너스 세타가 될 텐데, 그 마이너스 세타를 바이어스 편향이라고 놨어요. 그래서 이 수식이랑 이 수식은 똑같죠. 그냥 마이너스 세타를 B로 치환한 거에 불과하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사실 세타는 거의 안 쓸 거고, 이 바이어스 편향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수식을 또 바꿀게요. 요 수식을 또 바꿀 건데, 어떤 함수를 생각을 하냐면은 이 헤비사이드 함수라는 걸 생각을 할 거예요. 헤비사이드 함수는 이제 공학수학 책에 보면 헤비사이드 함수가 나오는데, 뭐 그 헤비사이드는 공학자예요. 이제 뭐 전기 신호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그 전원이 들어오지 않다가 딱 스위치 온을 하는 순간 이제 그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걸 이제 헤비사이드 함수라고 불러요. x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으로 죽여버리고 0보다 크면 1로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헤비사이드 함수의 정의입니다. 뭐 그 수학에서는 보통 이걸 이제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불러요. 공학 수학에서는 이제 헤비사이드 함수라고 부르고, 그래 이 수식을 이제 바꿀 텐데, 요거랑 똑같은 말이 이제 요거예요. 왜 그러냐? 이 값 y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y가 값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 이 h 안에 h 함수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이 값이 0보다 크냐 작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요 h 안에 있는 값이. 그래서 이 h에 있는 값은 0 아니면 1인데, h의 값이 언제 0이었어요? 이 안에 우리가 그 대입을 한 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이다. 그리고 헤비사이드 함수가 1이 될 때는 언제냐면, 대입을 한 요 변수가 0보다 크면 값이 1이다. 그러니까 요게 0보다 크면 1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식이나 요 수식은 사실 동일한 수식이에요. 헤비사이드 함수를 썼을 뿐이고, 그리고 이 퍼셉트론을 그린 이 그림의 모양을 이제 바꿔볼게요. 이 퍼셉트론을 그린 요 그래프에는 어떤 정보가 빠져 있냐면은 임계값, 똑같은 말로는 이제 사실 편향이죠. 마이너스 보만 붙이면 되니까 사실 본질적으로는 둘은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임계값, 다시 말해서 그 편향이 빠져 있어요. 이 그림을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이제 오른쪽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정보가 이제 편향도 들어와 있죠. 그리고 기호가 굉장히 일관적이에요. 왜냐면 전기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다 뭘 했냐면 W1을 곱했잖아요. 전기 신호가 들어오면 W2를 곱했죠. 여기는 1에다가 B를 곱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할 때 이 곱한 다음에 이걸 다 더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3개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수식이 나오냐면 이제 요 수식이 나오는 거예요. 요 수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썼던 이제 그 기호 체계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 편향도 이 그래프 안에 이제 표현이 되게끔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전기 신호에다 W1을 곱하고, 들어오는 전기 신호에다 W2를 곱하고, 1에다 B를 곱하고, 사실 뭐 1을 곱하면 안 하지만, 그래서 다 더해서 그거를 A라고 두겠어요. A라고 둔 다음에 이 A로 하면 어떻게 됐어요? 요 0보다
크면 1로 신호 전달이 되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이라고 했는데, 그걸 수학적으로 쓰는 또 다른 방식은 요 a에다가 헤비사이드 함수를 적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헤비사이드 함수는 값이 0 아니면 1인데 이 대입하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이고, 그러니까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이고, 요게 0보다 크면 1이죠. 헤비사이드 함수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요 수식이랑 완전히 동일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퍼셉트론에서 이제 인공신경망으로 넘어갈 텐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우리는 퍼셉트론의 단층 퍼셉트론은 이제 문제가 있었죠. 뭐냐면 단순 퍼셉트론은 XOR 게이트도 구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뭘 했어요? 층을 여러 개를 쌓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는 이제 퍼셉트론에서 인공신경망으로 넘어갈 텐데, 단층 퍼셉트론의 문제가 한 층만 쌓아서는 XOR 게이트조차도 구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층을 여러 개를 쌓을 거고, 인공신경망은.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헤비사이드 함수를 썼잖아요. H 헤비사이드 함수. 이 헤비사이드 함수를 바꾸기를 뭘로 바꿀 거냐면, 요 시그모이드 함수,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1로 바꿀 거예요. 이 바꾸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이제 머신러닝의 중요한 그 알고리즘인 이제 딥러닝을 이제 공부를 해나갈 거잖아요. 머신러닝은 그 머신에다가 데이터를 넣으면 머신이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한다라는 건데, 학습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학습을 하냐면, 놀랍게도 미분을 통해서 학습을 해요. 미분을 통해서. 근데 이 헤비사이드 함수를 보면, 이 함수는 일단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죠. 이렇게 불연속이니까. 근데 뭐 이게 점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무시하죠. 그런데 다른 점들은 미분이 가능하긴 하지만 미분 개수가 전부 0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미분을 해도. 그래서 머신러닝을 할 때에서 그 머신러닝 입장에서는 이 헤비사이드 함수는 전혀 그 러닝에 도움이 안 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러닝을 미분을 통해서 하는데, 이 함수는 0을 제외한 함수에서 부분에서 미분 개수가 몽땅 다 0이기 때문에 그 머신러닝을 할 수가 없는 함수예요. 그에 반해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는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1로 정의를 하는데, 이제 이 포뮬라는 이제 앞으로 너무 계속 오랫동안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이 포뮬라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헤비사이드 함수가 이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이제 부드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드러운 부분들도 보면 미분 개수가 다 0이에요. 그래서 이 헤비사이드 함수를 어떻게 보면 철사가 끊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철사를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수 있게, 다시 말해서 러닝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미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미분이 가능하게 하려면 이 함수를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은 끊어진 철사에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 붙이는 거죠.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그래프예요.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그래프고,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를 써서 이제 파이썬으로 이 그래프를 이제 그 표시를 할 텐데, 수학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1이고, 먼저 극한을 구해볼게요.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요 마이너스 x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테고, 그럼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은 0이죠. 그래서 이건 극한값이 1일 거예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2의 이제 그 플러스 무한대승이죠. 그러니까 분모가 이제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0이 돼요. 그래서 정근선을 찾았어요. 정근선을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으면 일단 요 x축하고 x는 1. 요게 이제 정근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오른쪽으로 가면 요 위에 그 노란 선으로 접근해 가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밑에 노란 선으로 접근을 해 갈 거예요. 미분을 해볼게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미분을 해야 되겠죠. 미분을 하면 이걸 미분하기 편하게 이제 다시 쓰면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쓰죠.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1이 지수가 이제 앞으로 내려오고,
마이너스 1승이 마이너스 2승으로 바뀌고, 그리고 속미분 해주고, 이렇게 되겠죠. 이거 다시 써주면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x승이 될 거예요. 이건 항상 값이 어떻게 돼요? 0 이상이죠. 왜냐면 여기 분모에 보면 이제 제곱이 있고, 뭐 2의 마이너스 x, 지수함수니까 항상 0보다 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x축이 정근선이었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제 점점 y는 1로 이렇게 가까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y절편을 구해보면, y절편은 이제 x에다 0을 대입해보면, 여기다 이제 0을 대입해보면은 이제 2의 0승 1이니까 이거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을 짓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제 본 그래프가 이제 거의 이제 짐작이 가죠? 그렇다라는 게, 짐작이 가는데, 좀 더 이제 그 정확하게 더 구해보면, 2번 미분을 해보죠? 위로 볼록, 아래 볼록을 구하기 위해서 2번 미분을 해보면은 요걸 이제 미분을 해야 되겠죠? 요 부분을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몫의 미분법을 쓰죠? 이번에는 분모의 제곱, 네.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 써주고 빼기 분자 써주고 그리고 분모 미분 지수 앞으로 나오고 2승이 1승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속미분 해주고 이렇게 나오죠. 이걸 정리를 해보면 분모는 그대로 똑같이 써주고요. 예, 공통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공통 부분이 어디냐면 2의 마이너스 x승 요 부분하고 요 부분 공통되죠. 그리고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요것도 이제 공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묶으면 2의 마이너스 x승하고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묶으면 남는 게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1 곱하기 여기 이제 제곱이니까 이거 하나만 묶어냈으니까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남겠죠.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렇게 남을 거예요. 이제 얘랑 묶으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플러스 2배 요거 2배 있죠.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이제 딱 소거돼서 이렇게 남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보려면 그 2번 미분한 게 언제 양수냐 음수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 부분은 어차피 양수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결국에는 뭘 봐야 되냐면 요 파트를 봐야 돼요. 요 파트를 봐야 되고 그게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1이 언제 양수냐? 언제 양수겠어요? x에다 이제 0을 집어넣으면 1이니까 이제 0을 기준으로 이제 바뀌겠죠. 앞에 마이너스 붙었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면 이게 이제 1보다 작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x가 0보다 작으면 이게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게 1보다 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점의 이제 왼쪽 파트는 2번 미분했을 때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원점이 이제 오른쪽에서 두 번 미분해서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위로 볼록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여태까지 한 거를 다 이제 종합을 해보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0으로 가까이 간다. 근데 원점 왼쪽에는 아래로 볼록이다. 그리고 y절편은 2분의 1이고 그리고 x가 0보다 클 때는 위로 볼록이고 무한대로 갈 때는 1을 정근선으로 y는 1을 정근선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컴퓨터를 굳이 안 쓰더라도 이런 모양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목을 보면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화 함수인데
뭘 액티베이트를 하느냐.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뉴런은 이 뉴런에서 뉴런으로 이제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될 때, 다시 말해서 어떤 뉴런이 다음 뉴런을 언제 액티베이트를 하느냐라는 게 일정 그 전위 인계값이 있어가지고 그 전위가 넘어야만 다음 뉴런을 이제 액티베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액티베이트를 하는 방식이 이렇게 모 아니면 도예요. 0 아니면 1. 헤비사이드 함수는 이제 생물학적인 뉴런이 액티베이트하는 방식을 따라서 생각을 하는 거고, 시그모이드 함수는 우리가 이제 아티피셜하게 바꾼 게 뭐냐면, 우리가 머신 러닝을 해야 되는데, 러닝 하려면 이제 미분을 해야 되니까 끊어진 철사를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붙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함수는 요 함수랑 모양이 비슷하면서, 최대한 비슷하면서 미분이 가능한, 그러니까 부드러운 함수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수학적으로 이제 디스크리트하다고 해요.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0 아니면 1 이렇게 가는데, 시그모이드 함수는 수학적으로 이제 컨티뉴엄하게 0과 1 사이에 모든 것을 이제 다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뉴런을 액티베이트를 할 때 0과 1 둘 중에 하나로 뭐 아니면 도하는 식으로 이제 액티베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0과 1 사이에 있는 그 사이값들을 다 취하면서 이제 다음 뉴런을 이렇게 액티베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제 물레방아의 비유를 하고, 그리고 헤비사이드 함수는 시시오도시의 비유를 해요. 저자가 일본인이어가지고 그런 비유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시시오도시가 이제 뭔지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쌓이다가 일정 이상이 되면 이렇게 확 넘어가는 거죠. 이제 헤비사이드 함수하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파이썬으로 정의를 해보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먼저 우리 교재 이제 헤비사이드 함수를 이제 아주 정직하게 정의를 먼저 해요. 헤비사이드 함수하고 스텝 펑션, 그리고 또 스텝 펑션, 요건 이제 다 같은 말이에요. 스텝 펑션을 정의를 하기를 아주 정직한 방식으로 정의하는 건 이렇게 돼요. 0보다 크면 1을 리턴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리턴하라. 이게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헤비사이드 함수를 정의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텝 펑션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 2를 집어넣어도 1, 근데 0보다 작은 거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0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이제 뭐 함수를 정의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를 정의를 하고 나서 이제 실수에 대해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벡터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거예요. 라고 하고, x 놓기를 우리 이제 교재 예제대로 -1,1,2로 잡을게요. 넘파이 이제 벡터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넘파이 어레이로 해가지고 이 리스트를 이제 벡터로 이해하게끔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스텝 펑션을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텝 펑션은 이제 실수에서 정의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스텝 펑션을 적용을 하면 이 하나하나에다 다 스텝 펑션을 적용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에다 적용을 하면 이제 0보다 작으니까 0, 1에다 적용을 하면 1, 2에다 적용을 하면 1,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에러가 나요. 이렇게 에러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코드를 바꿔요. 코드를 바꾸는데 이 파일은 이제 이 커먼 폴더에 있어요. 그 커먼 폴더는 이제 그 챕터에 상관없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쓰는 함수를 이제 정해놓은 그 파이썬 파일들을 모아놓은 폴더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방금처럼 이제 실수뿐만이 아니라 벡터에 대해서도 에러가 안 나고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1, 1, 2라고 했는데, 그러면 스텝 펑션을 정의를 하면 0, 1, 1이 나오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0, 1, 1이 나왔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코드가 비교를 해보시면 코드가 훨씬 더 짧아졌죠. 짧아졌는데도 이렇게 실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벡터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이 코드가 굉장히 짧고 압축적이죠. 압축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좀 트리키해요. 아주 영리한 트릭을 쓰는데 먼저 보시면 이제 x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벡터가 실수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벡터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일단 x를 불러오면 이렇게 되고 x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걸 체크해 보는 거야.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냐? 1이 0보다 크냐? 2가 0보다 크냐? 이 각각의 엔트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냐? 아니죠. 그러니까 폴스가 나오고 1은 0보다 크죠? true가 나오고 2는 0보다 크죠? 그러면 이제 true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false, true, true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false, true, true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bool 타입이 나오는 게 아니라 0, 1, 1 이렇게 정수 타입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을 바꿔주기를 여기 보시면 데이터 타입을 인티저형, 그러니까 정수형으로 바꿔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이제 약속하기를 뭐였어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리고 0, 폴스를 다 같은 걸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1, true를 다 같은 걸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정수형으로 바꿔주면 폴스는 0으로 바뀌고, true는 이렇게 1로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주 영리한 트릭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볼게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정의가 뭐였냐면은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1 외워두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계속 쓸 거라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1, 이게 공학용 계산기하고 기호가 똑같죠. 나누기 하고 1 더하기 앞에 EXP는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 그러니까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인데, 저번 강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바닐라 파이썬은 완전히 깡통이에요. 공학용 계산기만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지수함수도 몰라요. 그냥 바닐라 파이썬은. 그래서, 지수함수를 이제 파이썬한테 알려주려면, 실제 이 numpy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그 안에 익스포넨셜이라는 함수를 끄집어 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분의 1. 요게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물론 실수에 대해서 정의가 돼 있죠. 실수에 대해서 정의가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시그모이드 2 하면은 이렇게 값이 나올 거예요. 3 하면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1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0과 1 사이에 값들이 나오죠. 이게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다음 뉴런을 액티베이트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0 아니면 1식으로 액티베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0과 1 사이의 값들을 이제 연속적으로 취하면서 다음 뉴런을 이제 액티베이트를 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게 실수에서 정의가 돼 있는데 사실은 벡터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수학 시간에는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f에다가 가로하고 안에다 이제 벡터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틀린 건데, 파이썬은 그렇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이게 실수에서 정의를 했지만 여기다가 벡터를 집어넣으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여기다 하나하나에다 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을 하라는 거구나 라는 걸 식으로 알아들어요.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다 적용이 됩니다. 여태까지 공부한 헤비사이드 함수하고 시그모이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첫 줄은 이제 numpy를 불러오고요. 두 번째 줄을 보시면 matplotlib이라는 걸 불러오는데, matplotlib은 파이썬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라이브러리예요. 거기서 dot하고 pylab이라고 있는데, pylab은 이제 matplotlib의 서브 마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matplotlib이라는 그림 그려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안에는 이제 함수가 이렇게 쭉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부분 집합이 있어요. 서브 모듈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뭘 볼 거냐면 pylab을 불러올 거다. 이 안에도 역시 함수들이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이 pylab 안에 함수를 실행시키려면 이제 파이썬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matplotlib dot 하고서는 pylab dot 하고서는 이 안에 이제 함수를 이름을 써주면 돼요. pylab
뿐만 아니라 사실은 파이 플러스를 쓰셔도 돼요. 둘은 거의 비슷한데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모르셔도 되고 파이 플러스를 쓰셔도 됩니다. 스텝 펑션은 이제 앞에서 정의를 했고요. 트릭을 썼죠. 정직한 방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실수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스텝 펑션을 적용을 하면 그 얘기는 벡터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얘기는 벡터의 엔트리 하나하나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벡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제 원소들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이 if문에서 이게 적용이 안 돼가지고 이게 에러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릭을 썼죠. 이 트릭을 써서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엔트리들이 0보다 큰 거는 이제 이게 true니까 크니까 이제 true로 바뀌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false니까 false로 바뀔 거예요. 근데 데이터 타입이 그런 부울 타입이죠. 부울 타입으로 이루어진 이제 벡터인데 그것들을 데이터 타입을 정수형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0보다 큰 거는 true니까 1이 되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false니까 이제 0이 되는 식으로 이런 아주 영리한 트릭을 썼죠. 그다음에 이제 numpy a range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range 5를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 벡터를 만들 때 0, 1, 2, 3, 4 이걸 일일이 치기 귀찮다 이러면은 5라고 쓰시면 이제 파이썬은 항상 이게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5 미만의 0보다 크거나 같은 이제 그 정수들 0, 1, 2, 3, 4가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게 0, 2, 3, 4는 뭐 직접 쳐도 되는데 예를 들면은 100 이러면 이거 언제 일일이 치고 있겠어요? 이렇게 치면 이렇게 쭉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로 해보면 이제 인수를 이제 마이너스 5서부터 5까지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5부터 5 미만까지 이렇게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5를 만약에 이게 하나만 넣으면 하면은 이제 첫째 항이 0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을 만드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5를 앞에 이렇게 인수를 2개를 넣으면 이게 출발점이고 5 미만 해가지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또 인수가 하나 더 있잖아요. 0.1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공차가 공차가 1이 아니라 0.1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공차가 0.1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2하고 이렇게 나오는 건 뭐냐면 10의 0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이죠. 그 다음에 2-1이라고 나오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요게 대해 x에 대해서 만든 요 벡터에 대해서 이제 엔트리 하나하나에 대해서 스텝 펑션을 취하라는 얘기죠. x를 만들면 x 이렇게 나오는데 벡터가 나오는데 y는 그 엔트리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엔트리 하나하나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다 0이 나오고 0보다 큰 거는 다 이제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PLT 우리가 이제 약어로 불렀죠. 파이랩에서 이제 PLT 이제 요거는 이제 함수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건데 이 매트플랫립이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일단 요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은 이게 우리 그 스텝 펑션하고 그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보면 요 세로선이 하나 더 있거든요. 세로선이 이게 사실은 매트플랫립이 이제 그림 그리는 방식 때문에 요 세로선이 생기는데 매트플랫립이 그림 그리는 방식을 한번 볼게요. x는 하고서는 예를 들면 이제 마이너스 5부터 출발을 해서 그러면 이제 공차가 0.1이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하고 점점점점에서 마이너스 0.1, 0, 0.1 쭉 가가지고 4.9. 그러니까 파이썬은 미만이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벡터 x에다가 이제 스텝 펑션을 적용을 하면 스텝 펑션은 실수해서 적용이 되지만 파이썬은 아주 잘 알아들어가지고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이 엔트리 하나하나에다가 다 적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y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 마이너스 5에다가 스텝 펑션을 적용을 하면 0, 마이너스 4.9에다 적용하면 0, 0 계속 0이 나오다가 이제 0.1에서
이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매트플라리브 이제 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얘를 이렇게 묶어요. 얘를 묶으면 이제 마이너스 5,0을 여기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9,0을 여기다가 찍어요. 마이너스 4.8,0을 여기다 찍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찍는 거예요. 계속 찍고, 그 다음에 0.1,1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여기도 계속 가다가 이렇게 찍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 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하는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세로선이 생기는 거죠. 요거는 이제 y 리미트는 이제 y의 범위예요. y의 범위를 마이너스 0.1부터 1.1까지 그 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PST show 하면은 이제 화면에다가 이렇게 보여주라는 얘기죠. 화면에다 이렇게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스텝 펑션을 이렇게 매트플라리브를 써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뭐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동일한데 우리가 아까 생각한 거랑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다시 일일이 써보면 x는 마이너스 5부터 출발을 해서 공차가 0.1이었죠. 쭉 가서 5 미만, 그러니까 4.9까지 이렇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을 하면 이제 각각의 엔트리에 대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을 하는 거죠. 1 더하기 2에 마이너스 x 승분의 1을 이렇게 나올 테고, 이렇게 나올 테고, 이렇게 나올 테고, 점 해서 1 더하기 2에 마이너스 4.8 승분의 1, 1 더하기 2에 마이너스 4.9 승분의 1, 이렇게 다 일일이 엔트리에 대해서 시그모이드 함수 1 더하기 2에 마이너스 x 승분의 1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동일하게 매트플라리브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이렇게 실제 곡선을 그려주는 게 아니라 점을 일일이 찍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묶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5, 1 더하기 2의 5승분의 1, 그러니까 1 더하기 2의 5승분의 1은 이제 굉장히 작은 값이겠죠. 여기 이렇게 찍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9, 1 더하기 4.9, 그러니까 약간 올라가겠죠. 또 마이너스 4.8, 1 더하기 2에 4.8승분의 1, 이렇게 좀 약간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을 찍어서 일일이 이게 점을 다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얘네들을 뭘 하냐면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을 해줘요. 직선으로. 그러면 사실 시그모이드 함수가 뭐라는 얘기예요? 폴리곤이라는 얘기잖아요. 폴리곤처럼 보일 텐데 요걸 이제 실행을 해보면 스무스하게 보여요. 스무스하게. 그 이유는 뭐냐면 점을 굉장히 세밀하게 찍었기 때문에 이 점들을 이제 선분으로 이어서 실제로는 폴리곤이지만 우리 눈에는 이제 곡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화 영화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만화 한 장 한 장을 다 그린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눈속임인데 매트플라리브도 이렇게 만화 영화처럼 이렇게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도 어떻게 보면은 파일이 연속적으로 사진들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사진 한 장 한 장들을 굉장히 이제 빨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일에 간격을 이렇게 크게 하면 어때요? 좀 더 뭔가 부드러움이 어떻게 돼요? 좀 더 폴리곤처럼 보이죠? 부드럽지가 않고 더 하면 더 폴리곤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더 하면은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영화로 치면 프레임 같은 게 프레임 숫자가 작아지면 어떻게 보면은 1초 안에 보여주는 사진의 개수가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 부드러운 움직임이 이렇게 띄엄띄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제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파일 이름이 시그스텝 컴페어,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함수하고 스텝 펑션을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라는 얘기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 정의하고 스텝 펑션 이제 앞에서처럼 정의를 하고 x도 앞에서처럼 정의를 했는데 이 벡터 x에다가 그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4.8, 점점점에서 4.9까지 가는 굉장히 긴 벡터에 대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을 해서 새로운 벡터를 얻고 또 스텝 펑션을 적용해서 새로운 벡터를 얻고 그 다음에 이 화면상에다가 이제 그 앞에서 설명한 식으로 이제 매트플랫립이 그림 그리는 방식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묶어가지고 점을 찍어서 얘네들을 선분으로 이어서 사실 폴리곤을 그리는 건데 사실은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밀하게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곡선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y1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렇게 그리고 y2 그 스텝 펑션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옵션이 붙는데 이제 그 k는 그 블랙이에요. 블랙. 여기 보면 이제 검정색으로 나오잖아요. 검정색. 그러니까 블랙을 B로 안 하는 이유가 이제 그 블루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면 R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고 Y 하면은 뭐겠어요? 옐로우겠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요거 슬래시 두 개 있는 거는 뭐 그 뜻이 뭐 직관적이죠. 그 대시로 이제 표시를 하라는 얘기죠. 이번에는 매트플랫립을 이용을 해서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좌표계를 그리고 그리고 사각형의 모서리 1,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그리고 매트플랫립이 그림 그리는 방식은 요 그 점과 점을 이렇게 그 선분으로 이어주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벡터 두 개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요? 벡터 하나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왜 이렇게 잡았겠어요? 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 y좌표는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요?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예, 이렇게 잡으면 될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보죠. 먼저 매트플랫립을 불러오고요. plt 약어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벡터 이제 x를 놓기를 아까 한 게 오른쪽 위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y좌표는 1 이렇게 됐어요. x, y.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보죠. plt 플랫, 이제 plt 약어에서 이제 요 마줄에서 서브 마줄에서 플랫이라는 함수를 이제 불러와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1,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1 이게 차례대로 요거를 이렇게 이어주라는 얘기예요. 선분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전처럼 요 옵션을 한번 붙여놓을게요. 옵션을 붙여보면 K는 뭐였다고요? 그 블랙에서 맨 마지막 그 알파벳 K예요. 그러니까 첫자가 B인데 블루한테 이제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렇게 나왔어요. 요 슬래시 이 두 개 있는 거는 이 대시로 이렇게 표현을 하라는 얘기죠. 색깔을 아까 봤처럼 레드, 옐로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선분으로 있지 않고 그냥 4개의 점만 표현을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빨간색으로 4개의 점만 표시를 하고 싶다. 이러면 5를 붙이면 돼요. 5는 어떤 단어의 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5의 그 기하학적인 모양을 뜻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3번 문제는 아까 전에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매트플라립을 써서 컴퓨터 그림 그리기 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만으로도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2번 미분을 해가지고 이제 그 x가 이제 음수일 때는 이계 미분이 양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아래로 볼록이고 x가 양수일 때는 이계 미분이 음수가 나와서 이제 위로 볼록이라는 걸 보였죠. 결국 이제 3번 문제는 이제 순전히 이제 수학 문제야. 시그모이드 함수를 2번 미분해가지고 언제 양수가 나오고 음수가 나오는지 이제 확인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는 요거 여태 이제 본 이제 그 계산 함수, 그러니까 스텝 펑션이죠. 스텝 펑션의 이제 그 코드인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게 트리키한 거기 때문에 x가 이제 실수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벡터를 넣었을 때죠. 벡터를 넣었을 때 일단 x가 0보다 크다라는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참거짓 명제예요. 그래서 벡터 x1, x2, 점점점 xn까지라고 하면은 각 원소들이 0보다 크면은 true가 나오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false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true, false로 이루어진 벡터가 나오고 그걸 다시 데이터 타입을 정수형으로 바꿔줘서 true면 1, false를 0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 계산 함수하고 이제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7번 문제는 방금 전에 이제 본 코드에서 공차를 0.1을 2.0으로 이제 크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한번 실제로 잡아볼게요. 잡아보면 펑션에서 요거를 2.0으로 잡아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왔을까를 보면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 5.0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5,0을 이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칸 가니까 마이너스 3,0을 찍고 또 두 칸 가니까 마이너스 1,0을 찍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칸 가면은 이제 1일 텐데 여기서 이제 스텝 펑션 값이 1이니까 이제 1이 나오겠죠. 양수니까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두 칸 가면 3이니까 이제 스텝 펑션 값이 또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두 칸 가면 5인데 여기서 이제 5 미만이니까 여기는 이제 해당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 자체가 뭐까지 나오냐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딱 거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5는 이제 배제가 되는 거죠. 5 미만이니까. 그래서 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찍고 그 다음에 그 점들을 선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손분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매트플라립이 그림 그리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매트플라립이 그림 그리는 방식을 이해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죠.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은 뉴런이 그 다음 뉴런을 어떤 방식으로 액티베이트 하는가 그 방식을 결정을 해줘요. 생물학적인 뉴런은 이 헤비사이드 함수의 방식으로 그 다음 뉴런을 액티베이트를 해요.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이제 액티베이트를 하죠. 그래서 값이 1 아니면 0만 취해요. 우리가 동영상으로 봤던 CCO2C는 어땠어요? 물이 계속 그 대나무통 안에 쌓이다가 무게가 일정 이상이 넘어가면 대나무통이 이렇게 확 기울어졌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생물학적인 뉴런을 아티피셜하게 인공적으로 본뜬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텐데 머신러닝,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분을 통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끊어진 철사를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 붙여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생각을 했어요.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값이 0과 1 이렇게 극단적인 두 값만 취하는 게 아니라 0과 1 사이의 값을 다 취하죠. 그리고 이렇게 곡선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게 헤비사이드 함수가 CCO2C라면 시그모이드 함수는 부드럽게 돌아가는 물레방아를 생각하시면 돼요. 오랫동안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을 해왔는데 우리는 이번 학기에 얕은 신경망 위주로 볼 텐데 다음 학기로에서는 이제 깊은 신경망을 볼 거예요. 깊은 신경망에서는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을 때 좀 문제가 생겨요. 아주 유명한 문제인데 베니싱 그레디언트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액티베이션 함수를 렐루 함수라는 걸로 이제 바꿔서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제 렐루 함수가 나오는데 음수일 때는 값이 0이고 양수일 때는 그냥 y는 x 그냥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1은 1, 2는 2, 3은 3 이런 식으로 그대로 보내는 거죠. 이 렐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렐루 함수는 정의가 numPy에서 이제 맥시멈이라는 함수를 불러와요.
이 단어를 보면 뭐 뜻이 아주 명백하죠. 0과 x 중에 더 큰 값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이제 음수를 취하면 0과 x 중에 더 큰 값은 0이죠. 그리고 x가 양수면 0과 x 중에 더 큰 값은 x.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렐로 함수 정의에서 봤다시피 음수일 때는 0, 양수일 때는 x 그대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렐로 함수의 정의가 되겠죠. 이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고 마이너스 5서부터 5까지 공차를 0.1로 잡아서 굉장히 긴 리스트, 그러니까 등차 수열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렐로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5, 공차가 0.1이었죠. 마이너스 4.8. 그래서 마이너스 0.1, 0, 0.1 쭉 가서 5 미만이니까 이제 4.9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렐로를 적용을 해보면 y는 뭐가 되냐면 이거 음수니까 0, 마이너스 4.9도 음수니까 0, 마이너스 4.8도 음수니까 0 쭉 가다가 0, 0 하다가 이제 0.1 양수일 때는 그대로 y는 x를 따라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림을 매트플랫립이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느냐? 얘를 이렇게 묶어서 여기다 점을 찍어주고 얘를 묶어서 점을 찍어주고 얘를 묶어서 점을 찍어주고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0.1, 0.1 찍어주고 0.2, 0.2 찍어주고 쭉 가서 4.9, 4.9를 찍어주고 이 점들 사이를 선분으로 이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렐로 함수의 그래프가 되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